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강통신입니다. 일단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7월 16일, 이제 목요일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이날 장중에 무려 11%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만원 선을 지켜내긴 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7월을 보는 제 관점은 그런데, 그래서 대한강통신의 하반기는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다시 한번 2만 원대에서 2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 뭐냐면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결국 광케이블 산업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신규 진입 시점이 어디가 좋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강통신 그리고 광케이블 산업에 호재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빠졌을 때 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냥 하락한다고 기회가 아니라 왜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코스닥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코스닥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아주 좋은 이 정보력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강통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시장의 영향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던 차트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강통신이 5월 달에 31,500원을 갔을 때 어떤 흐름이었죠?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적자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기대감으로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결국 실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큰 파동은 아니지만 작은 파동 속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강통신이 흑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 비드 프로그램이죠. 이거 제가 여러분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집중해야 되는지, 요거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뭐 농촌 초고색 인터넷 이니티셔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소외된 지역에다가 초고속 인터넷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초고속 인터넷을 넣겠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죠. 도심에도 질 수 있겠지만 미국은 워낙 큰 땅들이 많고 이런 시골에 여러 가지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광케이블 산업이 들어가야겠죠. 23년도에는 이 케이블 산업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5년 7월에 재승인이 났고 작년 9월에 36개관할 구역에서 최종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 발주만 그러니까 심의는 통과가 된 거예요. 발주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BA 규정.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미국 기업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한강통신을 봤을 때 뭐죠? 말이 안 된다. 대한강통신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비드 프로그램의 이 법안은 이 예산은 대략적으로 55조에서 60조입니다. 이게 1차로 잡힌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잡힐 거예요. 자, 이 사업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왜 이게 대한강통신이 이 시장 진입 전략에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대한강통신이 미국 사업을 하기 위해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TFO 네트워크입니다. 이 TFO 네트워크는 인캣 아메리카라는 기업의 지분을 26년 5월까지 해서 90% 인수를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인캣 아메리카는 이 TFO 네트워크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 TFO 네트워크는 대한강통신의 자회사니까 모두 같은 회사 안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인캡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법적 분쟁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 법적 분쟁을 해서 지분을 90% 인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되느냐. 인캡 아메리카가 광케이블 사업을 수주하고 TF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BABA 규정에 포함이 돼요. 근데 모회사가 대한강통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전 수주는 대한강통신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은 이 수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 외에 추가적인 발주도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1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 비드 프로그램은 대한강통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BAB의 유권에 충족을 하기 위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인 발주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나 북미 전력망에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다. 그럼 대한강통신은 그냥 잡주냐? 그렇지 않아요. 광통신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막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생분들, 70년대생분들 다 기억하시죠? 모든 지역이 막 아파트에 광케이블 공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 그게 완성된 이후로는 사실 광케이블 사업이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이 AI라는 부분 때문에 제2의 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강통신은 일을 못한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 즉 이제는 시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과 광케이블 산업을 봤을 때는 대한강통신은 산업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로 인한 흑자 전환은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26년도에는 당연히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로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큰 하락을 맞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제는 그거를 실적으로 보답할 때다. 자, 그런데 주가가 조금 과하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 과하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좀 볼 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됐죠? 주말 사이에 이란이 직접 타격한 미사일로는 미군이 죽은 건 처음입니다. 그런 피해로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직접 타격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휴전은 없던 일로 했고 그리고 지상전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한 하락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움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을 봤을 때 코스닥은 더 큰 하락을 하고 있었죠. 정말 미친 듯이 빠졌어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돈이 집중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반도체로 사실 세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국가적으로는 위험성이 있는데 국가적인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쪽과 AI 반도체 쪽에 전 세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두 쪽으로만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한 게 아니라 오로지 두 기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하나 세계 국채지수에는 편입이 됐어요.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구부펀드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우량국가로 인정을 점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쉬웠던 거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환율 같은 경우 이제 외환시장도 우리나라도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앞으로 MSCI 쪽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게 뭐죠? 바로 코스닥 프리미엄 승강제죠. 거기에서 프리미엄 승강제 도입이라는 것은 각 등급별로 나눠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업성이 우수한 기업들은 프리미엄군으로
등급이 돼가지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원활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프리미엄 코스닥의 승강제 도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이슈를 봤을 때 지금 대한강통신은 상당히 호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뭐가 되냐면 코스닥이 하락할 때는 고환율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죠? 1,400원대까지 내려왔죠. 물론 지금 전쟁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냐면 이제는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 찌글찌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코스닥은 흔히 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을 받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좋아진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은 일단 전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겠지만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면 이들은 수급이 이제 코스닥 그리고 뭐 또 다른 기업들로 분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환율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큰 그림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셔도 지금 대한강통신의 하락,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30%에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물론 돈은 많이 깎이고 있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담아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신규 매수 들어가도 되느냐, 추가 매수 해도 되느냐. 그렇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 소재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당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주가가 이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물량을 늘려나가고 수량을 늘려나간다면 그게 7월에는 다소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8월, 9월, 10월 연말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좋은 가격에 잘 잡았구나.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주식이라는 거를 저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리스크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보는 최대 맥시멈입니다. 이 갭을 전 채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가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발행된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5,000원에서 7,500원 사이 여기를 최악으로 보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의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가격에, 그리고 좀 약간 고점에 평단가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일단은 뭐 내 평단가가 17,500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평단가를 낮추는 게 일단은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유효하지만 그 위에 부분은 다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갖고 있어도 수급이 붙어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나간 자리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자리 눌림목 샀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자리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구역은 이렇게 수급이 붙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비중을 확실히 베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구간은 일단은 제가 모든 이평선, 장기평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강한 비중 베팅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7,500원 정도까지 봤을 때 거기에서 강한 비중 베팅을 해야 될 거고, 물론 그게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수급을 다 판단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장세인 건 맞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식을 사서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게 7월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강통신은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찍을 거고, 지금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로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해드릴 거고, 또한 내가 좀 주식을 모아가는 걸 재밌어 한다면 하루에 12주씩이라도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을 모아가시면 지금부터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12주씩이라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대한강통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그널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 제 영상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 이벤트 참여 링크 있거든요. 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혜주 받기 누르시면 제가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또는 시그널 신호,
상승에 대한 매집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그 신호를 좀 발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이렇게 수혜주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설문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대한강통신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하루에 10주라도 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는 없겠죠. 결국 뭐예요? 지금 시장 장세는 좀 단타 장세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 보시면은 7월 13일 날 종목 뭐 드렸냐면 쭉쭉 보시면은 어디 갔죠? 이제 아침 브리핑 나가고, 그쵸? 7월 14일이니까 13일 날 드린 거죠. 13일 날 제가 삼성공조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유럽 폭염 비상, 냉각수 수혜가 있기 때문에 삼성공조 쪽에 이미 수급이 포착됐고 상승 시그널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7월 13일 날 삼성공조 볼까요? 자, 여러분, 13일이면 요 날인데, 요 날. 자, 13일. 요날 제가 삼성공조 매수 신호 드려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시가 또는 뭐 종가를 기준으로 해도 자, 목요일 날 종가 기준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35%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다음 이제 삼성공조를 이어나갈 종목 신호 보내드릴 거고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설문지 보시면은 나는 단타 종목 좀 스윙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단타 종목 보기 클릭하시면은 요 두 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한강통신하고 단타 신호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셔야 되니까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요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